드디어 이제 고3 과목인 이제 미적분이랑 미적분, 드디어 미적분, 그 다음에 뭐 기하, 뭐 두 개가 남았는데 우리가 이제 2달이죠? 2달 동안 미적분이라는 책을 끝내야 돼요. 그러면 2달 동안 이제 미적분을 끝내야 되는데 이제 수학의 생 기준으로 이게 총 14단원이거든. 그런데 14단원인데 우리가 필요한 게 2달이니까 한 달에 8번 수업 곱하기 2라서 총 16시간 있단 말이야. 그럼 14단원인데 16번의 수업이면 하루에 한 단원씩 나간다고 쳤을 때 2번이 남지. 네. 그런데 등비수열과 같이 굉장히 빨리 끝나는 단원도 있고 이렇게 이런 것들은 한 번에 몰아나갈 수 있는 좀 빨리 끝날 거거든. 왜냐면 이게 함수역할 하고 왔기 때문에 원래 전 교육과정 기준은 수열역한 하고 그 다음에 함수역한이란 말이야. 순서가. 근데 얘를 먼저 하고 왔기 때문에 함수역한 하고 왔기 때문에 수열역한이 굉장히 쉬워요. 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좀 더 쉬운 편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추가된 것 뿐이지. 그래서 금방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면에 넘어가면 등비급수는 좀 시간이 걸리고요. 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이제 드디어 이과에 대한 미분, 지수함수로 오감, 사감수의 미분, 목미분, 여러가지 미분, 다 사그리 공식을 다 외우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초월함수에 대한 미분을 할 줄 알아야 그 다음부터 했던 거, 수수에서 했던 거, 접방, 도함수, 활용을 통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지 결국은. 똑같합니다. 똑같이 저것도 마찬가지. 초월함수에 대해서 미분 척도는 안 할 건데 일단 공식을 외우는데 이만큼 시간이 소모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외울 게. 그 다음에 구분구적법이 옛날에 어려워서 안 한다고 했지만 다시 이과에는 들어가 있고 다시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르게 나가는 단원도 있고 좀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한 단원씩 잡아도 타이트하게 나가야 되거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문제도 많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게다가 오늘 첫 시간인데 시간이 많이 없죠. 1시간 반밖에 없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이트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숙제를 해올 때도 숙제 한번 놓치게 되면 답이 없어요 지금. 집에 안 보낼 거요. 나는 밖에 나가 놀지만 너네는 남길 거요. 이거 숙제 안 해오면 이거 소용이 없어. 방학 내에 무조건 책이 끝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남김없이 끝내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3학년이기 때문에 3학년 더 시간이 없거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나갈 거고 숙제 검사 열심히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나가는 책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자 내가 설명을 하죠. 그럼 그 설명을 책에 적든 공책에 적든 열심히 적어서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다시 개념서를 펼쳐봐서 복습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럼 첫 단원 수열역한 해봅시다. 이제 수열역한 할 건데 일단 우리가 수열을 잠깐만 복습을 해보자면 수열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수열이 뭐였어? 수열이 뭐죠? 이렇게 수열이 뭐예요? 수열 일정하게. 읽지 말고 수열은 말 그대로 하면 수열은 수의 나열이죠. 어떠한 숫자의 나열이 있으면 그 규칙을 찾고 싶은 게 수열이란 말이야. 수열의 정의는 2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수의 나열이야. 수의 나열이기 때문에 수의 나열에서 규칙을 찾고 싶은 게 우리의 목표였거든. 수열은 첫 번째 목표가 그럼 뭐 2, 4, 6,
8, 10 이런 식으로 가면 수열은 얘를 뭐라고 불러? 첫 항, 첫 번째 항 A1, 얘는 A2,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잖아? 그럼 규칙 찾기인데 규칙이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규칙이? 이씨 커지고 있어. 이식 커지고 있죠? 그럼 우리의 목표는 규칙 찾기인데 그럼 규칙을 이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일반항, 즉 n번째 항은 뭐예요가 핵심이었단 말이지. 그러면 n번째 항이야. 얘가 n번째 항. 그러면 n번째는 누가 와요? 만 알면 규칙을 찾았으니까 그 규칙으로 100번째, 200번째에는 뭐가 오는지 궁금한 거거든. 그럼 걔를 한 번에 다 찾으려면 n번째에 뭐가 오는지 알면 100번째든 1000번째든 다 찾을 수 있어. 우린 걔를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항이라고 불렀고 걔를 AN이라고 했죠. 일반항, n번째 항. 그럼 이 친구의 일반항은 뭐죠? 일반항 뭐요? 1는 2, 2는 4, 3는 6, 4는 8, 5는 10 나오는 2n이겠죠? A는 2n이라고 일반항 찾으면, 즉 n번째 항을 찾으면 찾았어. A는 2n. 그럼 우리의 목표인 일반항을 찾게 된다면 규칙을 찾은 거랑 마찬가지인 거거든. 왜냐면 그럼 A100은 얼마야? 200. A200도, A200도 전부 다 찾을 수 있는 거잖아. 즉 일반항만 찾고 나면 규칙을 찾은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규칙 찾기라는 건 바꿔 말하면 뭘 찾고 싶었다? 뭘 찾고 싶었다? 일반항을 찾고 싶었다라는 거지. 맞아? 그게 우리가 수업에서 했던 수열이라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수열이 수의 나열, 귀찾기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도 있냐면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함수인데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가 수열이거든. 그러니까 수의 나열, 수열이 뭡니까? 수의 나열이요. 하고 싶은 건 규칙 찾기요. 라는 수열의 정의도 있지만 정의랑 목적인 거죠. 그런 것도 있지만 두 번째의 의의로는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인 거거든. 함수라는 건 뭐 fx는 ex 이런 거거든. fx는 ex야. 이렇게 함수식을 알면 x1이면 2 나오고 f1은 2, f2는 4, f3은 6 이런 식으로 가잖아? 네. 근데 얘가 함수거든. 수열은 AN은 2N이면 A1이 1, 아이고 2, A2가 4, A3이 6이죠? 네. 그러면 함수랑 수열을 비교했을 때 어때요? 비슷해요. 비슷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함수 중에서 굉장히 이쁜 함수인 건데 왜냐면 함수는 여기다가 분수 같은 거 넣어도 돼, 안 돼? 분수 같은 거 2분의 1 같은 거 넣어도 돼, 안 돼? 네. 넣어도 되죠? 그럼 1이잖아? 네. 맞아? 그렇지만 수열에는 그런 거 넣을 수 있어, 없어? 2분의 1번째 항, 즉 수열은 n은 이어서 이 n은 보편적으로 0도 가끔 되긴 하지만 자연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n은 자연수만 넣잖아 이제까지. 왜냐면 서수의 개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카운팅의 개념이기 때문에 1, 2, 3, 4밖에 못 넣는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함수의 좀 축소판인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함수에서 굉장히 이쁜 함수를 수열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문과 극한에서 함수 역할이 좀 넓은 범위에 대한 극한을 배운 거고 수열 역할은 좀 더 좋은 범위에 대한 극한을 배운 거거든. 그냥 그런 거지. 좀 더 쉬운 거야. 함수 역할보다 좀 더 쉬운 버전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다는 거지. 성질도 다 똑같고.
그럼 함수 역할에서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혹은 x가 어떤 숫자로 갈 때, 이 극한을 바라보고 싶었다면, 수열 역할에서는 n이 바뀌는데, n이 어떤 숫자로 가는 건 너무 쉽기 때문에, n이 어떠한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어디로 가요인 거거든. 이해했어요? 약간 달라. 이거 좀 더 쉬운 거라 어차피. 쉬운 건데, 함수랑 수열이랑의 차이도 조금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 이거 원래 수열할 때 하는 거긴 하지만, 함수랑 수열은 좀 달라. 수열이 함수 중에서 정의역이 x의 자연수만 들어간 함수 꼴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수열과 함수가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뭐 가장 쉽게는 정역이 자연수인 거니까 x에 x가 n인 거잖아. x에 이상한 자연수 빼고 못 들어간다는 성질도 있지만, 뭐 좀 더 큰 차이로는 뭐 이런 차이도 있어요. 이건 조금 약간 더 가는 건데, 뭐 이런 적지 마. 그냥 봐. 이런 거거든. an이 1, 2, 4 이런 식으로 간대. 이거 말고 an이 수열은 an이 2n이래. 그럼 an이 뭔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an이 2n이래. 그럼 an은 뭔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알 수가 없어요. 즉 a2n이 2라는 뜻은 뭔 소리냐면 2n은 짝수번째 항만 말하는 거거든. 짝수번째 항. 그러면 짝수번째 항을 할 때 홀수번째 항의 규칙을 알 수가 없는 게 수열이거든. 그러면 a2n이라는 게 뭔 소리냐면 뭐 이런 의미거든. 수열은 2 띄고 뭐 4 띄고 6 띄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a에 2 4 이런 식으로 a2n은 2n이라고 주면 2면 두 번째 칸 a2는 2 a4는 4잖아. 8이네 여기. 이렇게 쓰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짝수번째의 규칙을 준다고 해서 홀수번째의 규칙을 유추할 수가 없거든. 알 수가 없어. 모른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AEN 뭐 잘못 썼나? AEN 이거 이너스니까 4 맞죠? 미안해요. 즉 짝수번째 항으로서 홀수번째 항을 찾을 수가 없어. 알 수 없으면. 그렇지만 함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함수는 f2x가 2x래. 그럼 x에 2분의 x 집어넣으면 fx는 x겠죠? 찾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함수랑 수열은 좀 달라요. 수열은 규칙이기 때문에 이런 게 되지만 이런 게 안 되지만 즉 짝수번째 항으로서 홀수번째 항을 찾을 수가 없지만 함수는 그렇지 않지. 짝수번째 항, 홀수번째 항 의미차가 없잖아. 아예. 뭐 이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넘어갈 게 뭐냐면 여기서 알고 넘어갈 게 뭐냐면 수열은 또 다른 정의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다 라는 걸 수열의 정의를 알고 갔으면 좋다라는 거지. 그리고 수열의 목표는 뭐라고? 일반 찾기. 즉 수열은 왜 외워? 규칙을 찾고 싶습니다 가 수열의 정의였다라는 거지. 이게 수열. 그런데 우리는 이 와중에 그 다음에 함수의 칸을 구하고 싶잖아. 그러면 미안 수열의 칸. 그럼 수열의 칸은 왜 배웁니까? 라고 물어보면 AN이라는 수열이 있어. 2, 4, 6, 8, 10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다고 하죠. 수열의 목표는 뭘 찾는 거? 일반항 찾는 거. n번째 항은 무엇입니까? 가 궁금한 게 수열의 목표. 극한의 목표는 수열의 칸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은 어디로 갑니까? 인 거거든. 즉 얘가 더 많이 가면 어디로 갈까? 즉 경향성 어디로 가니?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가니? 가 수열의 칸의
목표인 거거든. 그럼 이거 n이 무한대로 가면 n이 무수히 커지면 곱하기 2 했으니까 이거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 무한대로 가겠지. 굉장히 이 사고방식이 심플한 건 이미 함수 약화를 하고 왔기 때문에 이게 묘를 찾는 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지. 이쁘게 쓰면 수열약화는 항이 무한대로 갈 때 무조건 함수역하는 숫자로 갈 수도 있고 무한대로 갈 수 있잖아 x가. 그렇지만 수역하는 항상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어디로 갈까? 이게 수역하는 목표. 그러면 얘를 극한 표시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어디로 갑니까? 얘가 함수역한의 목표인 겁니다. 그럼 얘는 지금 무한대인 걸 알고 있죠? 그럼 우리 함수 역할에서도 종류가 수렴한다, 수렴하지 않는다 두 가지가 있었지? 네. 마찬가지 수열 역할에서도 수렴한다, 수렴하지 않는다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 근데 우리 보통 수렴한다랑 수렴하지 않는 걸 보통 발산한다고 배우거든. 그럼 우리는 수렴하는 종류랑 발산하는 종류를 지금 찾아보면 되겠지? 이해됩니까? 만약에 얘가 어떠한 값으로 가까워진다면 다음 친구는 다음 극한은 그런 값을 갖고 수렴한다라고 말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는 함수의 극한처럼 수렴하거나 수렴하지 않거나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럼 수렴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는지 다시 해봅시다. 그러면 수렴은 리미트 이제 x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n이 움직이는 거야. n이 무조건 무한대로 가요. 이때 an 일반항이 어떠한 값으로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혹은 어떠한 수가 하나일수록 딱 하나일수록 결정된다면 우린 이 수열은 알파로 수렴한다. 혹은 알파 극한값 혹은 극한값 혹은 극한 알파를 갖는다. 이렇게 말하지. 종류가 두 개쯤 있거든. 예를 들어 봅시다. 첫 번째 뭐 이런 상황인 거거든. an이 n분의 1이야. an이 n분의 1 더하기 1이야. 그러면 n분의 1 더하기 1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은 어디로 가니거든? 어디로 가니? 오케이? 그러면 일단 극한을 찾는 방법을 이미 다 했거든. 함수 역할에서 이미 했어. 근데 옛날 기억을 떠올려보면 옛날에 함수 역할 할 때 극한 어떻게 찾았냐면 맨 처음 찾는 건 이거 안 사면 되거든. 지금 야 n이 무한대로 가면 n분의 어디로 가? 여기로 가잖아. 1밖에 안 남을 거 아니야 라고 함수 역할 했지만 보통은 맨 처음 배울 때 쓰는 건 함수로 그래프로서 표현하는 거거든. 함수의 그래프에서 얘는 정역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1이면 1 더하기 1이니까 2지. 네. 2이면 1 더하기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1 더하기 2분의 1이겠지. 3 넣으면 3분의 1, 4 넣으면 4분의 1 더하기 1 이런 식일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러면 결항선을 보는 건데 y는 1이라는 직선에 무한히 다가가고 있는 게 보여지죠? 한없이 함수값이 점점점 1로 다가가고 있지. 닿진 않지만 맞아요? 그렇다면 y값 an값이 점점점 1로 다가가고 있네 라고 지금은 뭐 하냐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 혹은 이거 1이면 1 더하기 1 2이면 2분의 1 더하기 1
3 넣으면 3분의 1 더하기 1 쭉 가갖고 A 쭉 가면 언젠가 얘는 1로 한없이 가게는 알고 있죠? 언젠가. 맞아요? 그럼 얘는 1로 한없이 다 가는 거지. 그럼 수렴한다의 종류가 두 개 있다고 했잖아? 얘는 뭐냐면 1로 수렴한다 인 건데 한없이 다 간다 라는 뜻이잖아. 맞아요? 그럼 이렇게 수렴할 수도 있고 혹은 그냥 함수가 이럴 수도 있어. a는 1이면 일반 1이면 다음 그냥 수열은 그냥 a1도 1이고 2도 1이고 3도 1이고 4도 1이고 그냥 계속 뭐야 계속 그냥 1인 거지. 맞아? 그러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b는 어디로 간다? 1로 1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하나씩 다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뭐야 1이다 그냥 1이다. 맞아? 그렇기 때문에 수렴한다는 크게는 두 개가 있어요. 1로 한없이 다 간다는 의미가 있고 1이다가 있어. 이 둘 다 알파로 1 수렴한다. 1로 수렴한다거든. 선생님 2번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저걸 왜 배웁니까? 알아서 뭐 하려고요? 말한다면 2번이 중요한 이유는 얘는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갔을 때 합답형 문제, 참거짓 문제에서 발레로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보통 우리가 1번을 주로 계산할 거고 2번은 합답형 할 때, 즉 발레 찾을 때만 쓸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좀 중요한 겁니다. 1번은 단순 계산이고 이미 많이 했어. 수렴한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수열액 발산을 해야 되거든. 우리가 수렴하지 않는 걸 발산한다고 하거든. 그러면 수렴하지 않는 걸 우리가 발산이라고 불러요. 발산의 종류에는 크게 한 4가지쯤 있는데 이렇게 전에는 보통 뭐 했냐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는 게 함수의 극한이었다면 우리 진동한다라는 게 추가되거든. 우리 총 4개 종류. 첫 번째는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이거든. 뭐 AN이라는 수열이 가장 쉬운 거 뭐 n제곱.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는 어디로 갑니까? 인 건데. 그러면 뭐 그래프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1면 1면 1이죠? 1면 1인데 2넣으면 4. 2넣으면 4 3 넣으면 9 올라가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위로 방향성, 즉 경향성 자체를 보면 y가 플러스 만대로 가고 있죠? 하나씩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 그럼 이렇게 플러스 만대로 갑니다. 우린 이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면 이렇게 양의 무한대로 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bn이 마이너스 2의 n승이면 얘는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거거든. 그래프를 살펴보면 1은 뭐나 1이면 1이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나오고요. 2넣으면 마이너스 4 3넣으면 마이너스 8 4넣으면 마이너스 16 한없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네. 맞나요? 한없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점을 찍을 수가 없어. 1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고 있죠? 맞아요? 그럼 얘가 한없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한없이 음의 무한대로 가고 있죠? 우린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하고 얘는 뭐라고 그러냐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인 거거든. 근데 얘는 함수의 칸 했어. 그럼 이제 새로 등장하는 게 진동이라는 친구인데
진동도 종류가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무한진동과 유한진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CN이 마이너스 3의 n승이라고 하면 얘는 극한이 어디로 가요? 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미안해요. 이거는 극한을 써야 되는데 왜 썼지? 극한. 그냥 마이너스 만으로 가는 거고. 그럼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잘 봐. 1는 뭐 나오죠? 1이면 1이면 마이너스 3. 1이면 마이너스 3이거든. 네. 1이면 마이너스 3이야. 2이면 9. 2는 9거든. 그죠? 1은 마이너스 3. 1은 마이너스 3이고 2는 9거든. 3 넣으면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이거든. 4 넣으면 플러스 81이거든. 그럼 뭐 내려갔다가 경향성 자체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와리가리 치고 있지. 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면 얘가 어떠한 하나의 값으로 가까워진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겠죠? 그럼 이렇게 진동 치는 걸 진동한다고 부르고, 그러니까 발산의 종류 중에서 진동한다고 배우고, 이렇게 위아래로 크게 반동 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무한 진동이라고 불러요. 그럼 얘는 발산인 건데 수렴하지 않는 건데 뭐라고 말하냐면 무한 진동한다고 말합니다. 무한 진동. 진동의 상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무한 진동을 했어요. 그럼 무한 진동이랑 유한 진동이 있거든. 그러면 유한 진동이 좀 더 중요해요. 얘가 좀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발레로서 많이 나오거든. 우리가 이쪽 파트에서 극한 파트에서는 물어보는 게 계산이랑 참거짓 이 두 개가 메인이거든. 그럼 계산은 많이 해왔어. 근데 참거짓은 항상 어렵거든. 참거짓 진입 판정 문제가 가장 어려운데, 그럼 진입 판정 문제를 잘 푸는 건 두 가지거든. 첫 번째, 성질과 정의를 정확하게 알 것. 두 번째, 발레를 많이 외울 것. 그러면 주로 나오는 발레는 메인 발레는 좀 많이 외워야 되는데 많이 나오는 게 4번 발레라는 거지. 4번 내용이라는 거지. 유한 진동할 때. 그러면 얘는 이런 거야. 마이너스 1의 n승 같은 거거든. 외우세요. 마이너스 1의 n승은 1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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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마일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러면 dn이 마이너스 1의 n승이면 얘는 그래프 그리면 1은 얼마? 1이면 마이너스 1, 2이면 1, 3 넣으면 마이너스 1, 4 넣으면 1, 이렇게 홀짝홀짝에 따라서 1, 마일, 1, 마일 이렇게 되지. 그럼 얘는 두 개의 값이 번갈아가면서 나오지. 1 나왔다가 마이너스 나왔다가 1 나왔다가 마이너스 나왔다가 1 나왔다가 마이너스 나왔다가. 그럼 얘가 좀 잘못 생각하면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는, 수렴한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어차피 1이랑 마이너스밖에 안 나오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수렴의 엄밀한 정의는 단 하나의 값으로만 가까이 돼야 되는데, 얘는 하나의 값이 아니라 두 개의 값으로 와리가리 치고 있으니까 얘는 수렴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입니까? 얘는 마찬가지. 발산인 건데, 수렴하지 않으면 모두 발산이라고 했죠. 얘도 마찬가지 발산인 건데, 어떻게 발산하는 거냐면 유한 진동으로서 발산합니다. 이렇게 총 종류가 4개가 있습니다. 총 4개의 종류의 발산이 있고요.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이미 했고 무한 진동도 확인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무한 진동과 유한 진동은 처음 나오는 거고, 이제 메인으로 다룰 거고, 특히 무한 진동이 발레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 이렇게 수렴하지 않는 4가지 사항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정리 한번 하면 수열의 극한을 구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두 개의 종류가 있다. 수렴한다. 와 수렴하지 않는다. 우리는 수렴하지 않는 걸 발산한다고 부르겠다. 즉 수렴과 발산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수렴한다는 종류 몇 개 있다고? 두 개 있다고. 수렴한다는 뭐뭐로 한없이. 한없이 가까워진다. 가 있고 뭐뭐이다 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일단은 첫 번째는 우리 뭐 해야 되냐면 그래프로서 판단하는 거고, 그래프로서 이렇게 어떠한 값으로 한없이 다가가면 되는 거고, 뭐뭐이다는 그래프가 이렇게 경향성이야. 경향성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 다음 발산한다는 총 4개, 수렴한다는 총 4개가 있고, 플러스만 들어갈 때, 마이너스만 들어갈 때 무한진동, 유한진동 총 4개의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플러스만 들어가는 건 경향성이 뭐 하늘 높이 솟구치는 걸 말하는 거고, 얘는 밑으로 꺼지는 걸 말하는 거고, 무한진동은 와리가리 치는 건데 하나의 값으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숫자가 커지는 거. 유한진동은 하나의 값이 아닌 2개 아니면 3개, 4개 상관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몇 개의 값이 계속 반복될 때 유한진동을 말한다. 그럼 보통 우리가 발레 입장에 제일 많이 쓰는 건 뭐뭐이다 로 수렴하는 경우랑, 유한진동 어떠한 2개나 2~3개의 값, 여러 개의 값으로 반복되는 값을 갖는 이런 2개의 상황에서 발레가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총 서력가는 총 이 2가지 모양이 있고 각각 2개, 4개의 모양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 다시 수렴 발산 판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프를 이용하세요잖아. 그래프를 이용하는 건 지금 뭐라는 의미냐면 그냥 차근차근 집어넣어서 확인해 보세요 라는 뜻이거든. 1번은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돼? 1이면 3분의 1, 3분의 1, 네. 4분의 2, 5분의 3, 6분의 4죠? 네. 그럼 어떻게 재가고 있죠? 점점. 맞아요. 1이면 3분의 1이고. 이게 좀 근데 이것도 그래프로 그린다는 게 웃기는 게 사람이 컴퓨터가 아니잖아? 3분의 1. 그다음 2이면 4분의 2. 3이면 5분의 3. 네. 4이면 6분의 4. 그쵸? 그럼 지금 분모는 분모 1씩 커지고 분자 1씩 커지고 있잖아? 맞아요? 어디로 가고 있죠? 한 100쯤 넣고 100쯤? 한 줄을 갖고 100쯤 넣으면 돼. 100 넣으면. 100 넣으면 어디로 가? 봐봐. 분모 분자의 차가 항상 얼마야? 2인 거거든? 그럼 100 넣으면 어디로 가? 100 넣으면 102분의 100 가는 거 아니야? 1000 넣으면 1000분의 아니 1000 넣으면 잘네 이거 100분의 98이고 1000 넣으면 1000분의 98 아니야? 아니 900 얼마야? A 1000은 1000분의 분모 분자의 차가 항상 2니까 2 작으니까 998인가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좀 그래프를 그린다는 게 일찍 넣어봐서 그냥 확인해 보는 건데, 수력하는 기본적으로 숫자를 굉장히 크게 집어놨을 때 어디로 갈지 유추하는 거거든, 추측하는 거거든.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인 아이디어 자체가 그게 그래프를 그리라는 뜻이거든.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게 보여요? 1로 가고 있다는 게 보입니까? 그렇죠? 근데 물론 나중에 가면 우리 함수가 배웠기 때문에 일반항을 통해서 계산하는데 이거 일반항이 얼마야? 일반항 1이면 n 플러스 2분의 n이잖아? 원래 정석풀이는 일반항 구한 다음에 일반항 극한을 치는 건데
이것도 계산했잖아 옛날에 한자할 때. 무한대꼴은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분자의 차수로 가는 거라고 했잖아. 차수가 어때? 같아요.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로 가는 거라고 했잖아. 1분의 1이니까 1로 가겠지. 맞아? 원래 얘가 우리가 풀 방향성인 거고 일단은 숫자를 넣어서 확인해 봅시다 정도인 거지. 지금은 이해돼요? 오케이. 그냥 지금 어떤 과정인 거냐면 이런 과정이랑 비슷한 거야.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 초등학교 때 뭐 했어? 초등학교 때 이런 거 했단 말이야. 야, 토끼가 한 마리 있으면 토끼 귀는 몇 개 있어? 2개. 2개. 2마리 있으면 4개. 이런 거 초등학교 때 했어 안 했어? 맞아요? 했잖아. 그럼 근데 지금은 중학교 때 뭐 했냐면 토끼가 X마리 있으면 귀는 EX에 있으면 했잖아. 여기서 별로 확장된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수열역한도 일단 함수 했지만 일단은 어떠한 극한을 바라볼 때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어디로 갈지 생각해보는 과정을 거치자라는 거지. 그게 함수의 그래프란 뜻이거든. 그러면 2번은 루트 2, 2분의 루트 5, 3분의 루트 10, 4분의 루트 17이잖아? 맞아요? 네. 그럼 얘를 그래프로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건지 도대체 확인해 볼 수 있을까? 분자는 어떻게 가? 분자 루트 2, 루트 5, 루트 10, 루트 17 분자가 어떻게 가는지 보입니까? 잘 보여요? 잘 보이진 않지? 그치? 그러니까 좀 어려운 일이야. 원래 숫자를 집어넣어 본다는 건 대충 어디쯤 갈 것 같아요? 어디로 좀 갈 것 같아요? 어떻게 되고 있어? 응? 이것도 1로 가거든? 분모분자의 근사값이 거의 비슷해지잖아? 그래서 분모분자가 가까워지는 거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래프를 그렇게 판단하는 게 좀 어렵지. 근데 제일 좋은 건 일반항이라고 했죠. 일반항 풀면 A1, A2, A3. 근데 지금 느낌을 보자라는 거죠. 점점 분모분자의 차이가 거의 똑같아져 가니까 1로 가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고. 엄밀히 확인해 보면 일반항 찾아보면 분모는 1, 2, 3, 4니까 분모는 n이지. 분자는 루트 2n 1에 n제곱 더하기 1이거든 이렇게. 제곱하는 1 더하고 제곱하는 1 더하고 제곱하는 1 더한 거잖아. 맞아요? 그럼 이렇게 생겼지. 그럼 실제로 분모 1차 분자 1차니까 극한 1로 갑니다 라고 제가 나중에 하고 싶은 거라고. 지금 그냥 대입해보자 라는 상황인 거야. 이런 건 지금 뭐 그렇구나 수열 대입해서 판단해보자라는 거지. 그러면 4번 같은 거 잠깐 해보면 n제곱분의 n제곱 더하기 3분의 n 더하기 1은 어디로 갑니까 생각해보면 숫자를 굉장히 크게 넣어보면 100만 n이 100일 때만 집어넣어보면 n 100은 100이니까 요렇게 분의 요렇게일 거 아니야? 맞아요? 분모에 비해서 분자가 분자에 비해서 분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분모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 알 수 있겠지? 지금은 적당히 숫자여서 확인해보자. 나중에는 엄밀하게 일반을 통해서 계산해보자 정도인 거야. 마찬가지 일식 집어넣어서 확인해보자인 거지. 방금은 전부 다 수렴하는 걸 한 거지 결국은. 얘는 어디로 가냐라는 거지. 1번은 AN이 2N 더하기 5면 1은 얼마? 1이면 1이면 3 20준에 1, 마 1, 마 3이니까 점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고 2번은 이렇게 합시다. n 플러스 1분의 n제곱 그 다음 봐봐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 이렇게 네. 일반항이 중괄호 안에 들어있잖아. 이건 수열의 기호예요. 어떠한 n에 대한 문자열을 중괄호로 막아놓으면 이거 수열이란 기호야. 이게 수열의 일반항이란 기호입니다. 수열의 기호야. 수열의 기호. 1이면 2분의 1 3, 2이면 3분의 4 4분의 9 10 9분의 5분의
얼마야? 16 6분의 25 7분의 16. 그러면 분모에 비해서 분자가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만들고 간단히 확인할 수 있겠지? 3번은 마이너스 1에 n승 더하기 1인데 1이면 마일 더하기 1이니까 빵, 2이면 1 더하기 1이니까 2 0 2 0 2네. 그럼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유한진동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4번 마이너스 2분의 1에 n승은 1이면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그 다음은 8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그 다음은 16분의 1 마이너스 25분의 1 36분의 1이지? 맞아요? 그 다음 마이너스 응? 저 25. 아이고 나 계산 왜 이래 32구 64구 그 다음이 128. 1세구자? 맞아? 네. 그럼 얘는 수렴할까 발산할까? 얘는 수렴하는 것 같아요? 발산하는 것 같아요? 비싸. 그래프를 그려보면 1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맞아요? 네. 1이면 2이면 4분의 1이지 네. 3이면 마이너스 8분의 1이지 네. 16분의 1 마이너스 32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러면 점점점 어디로 가는 게 보여요? 이렇게 가는 게 보이죠? 얘 0으로 수렴하는 중입니다. 좀 더 엄밀히 가자면 지금 짝수 번째랑 홀수 번째랑 방향이 좀 다르잖아? 근데 홀수 번째랑 짝수 번째가 다른 게 좀 수열이 특징 중에 하나인 수열과 함수의 좀 다른 점이 하나인 건데 그러니까 홀수 번째랑 짝수 번째를 각각 봐야 돼.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특히 음수의 거듭제곱 계열은 그런데 엄밀히 가면 홀수의 거듭제곱도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네. 짝수의 거듭제곱도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네. 그럼 이러면 얘는 홀수의 극한도 홀수 번째 항도 0으로 가고 짝수 번째 항도 0으로 가면 얘는 0으로 수렴하고 있는 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수렴할 수도 있어. 이건 0으로 수렴하는 중인 겁니다. 이해됩니까? 약간 다르죠? 이거는 등비수열극한과 같이 할 겁니다. 그 다음 계산할 건데 계산하려면 첫 번째가 성질을 해야 되고요. 특정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지 혹은 루트 꼴인지 뭐 분수 꼴인지 다양한 모양이 있겠죠? 그런 모양들에 대해서 계산하는지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부등식이 나오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대소관계가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계산을 쭉 해나갈 건데 그럼 첫 번째는 계산하기 위한 첫 번째는 뭐냐면 성질입니다. 수학은 항상 개념을 배우고 나면 항상 그 다음은 성질을 배워요. 그럼 수학에서 성질은 뭘 말한다고 했지? 기본적으로 뭘 말한다고 수학에서 성질은? 항상 뭘 말한다? 뭘 물어본다? 수학은 성질 이것밖에 안 물어봐요. 기본적으로. 사칙연산. 사칙연산과 상수비에 대해서 분배가 가능합니까? 가 돼야 계산할 수가 있는 거거든. 항상 수학의 성질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선형성을 바라본다 라고 말하거든. 그러면 그런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 수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은 똑같아. 그러면 함수의 극한에서도 반드시 수렴하는 친구에 대해서만 성질을 봤거든. 수렴하지 않으면 성질을 보지 않았어요. 왜 그럽니까? 라고 물으면 발산하면 불규칙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그럼 사글이 몽창 외울 거냐? 불가능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인 생각은 수렴하는 친구들만 성질이 있다. 발산하면 성질을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불규칙하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성질은 언제야 본다? 수렴할 때. 수렴할 때 본다. 수렴할 때만. 수렴하지 않으면 불규칙인 거야. 수렴하는 경우만 선입한다.
라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수렴할 때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이 알파로 수렴하고 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bn이 베타로 수렴할 때 총 4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에다가 어떠한 상수배인 어떠한 c가 붙어있다. 그렇다면 항상 상수배는 an을 수렴한다면 상수배는 바깥으로 뽑아서 계산할 수 있다. 얘가 알파로 수렴하는 거니까 c 알파로 수렴하겠지. 네. 뭐 예를 들어서 보면 리미트 an이 1로 수렴한다. 그럴 때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이 an은 어디로 수렴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e는 바깥으로 나오고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인데 얘가 1로 간다고 써있으니까 얘는 2 곱하기 1로써 우리가 상수배가 곱해져 있는 걸 바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지. 네. 그쵸? 기억이 새록새록 나죠? 두 번째는 당연히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수렴하는 경우에 대해서 다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더하기 bn 이렇게 두 개의 합이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bn이 알파로 수렴한다면 더하기에 대해서 리미트는 분배가 돼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더하기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bn으로서 분배가 되기 때문에 리미트가 덧셈에 대해서 분배되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로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총 2가지로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수렴하는 경우에는 더한 친구가 수렴하는 거기 때문에 바꿔말하면 덧셈에 대해서 분배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게 기본적인 계산인 거고 두 번째는 an도 수렴, bn도 수렴한다면 덧셈이라는 어떠한 이 새로운 함수도 수렴한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지. 두 개의 의미가 있는 거야. an 수렴, bn 수렴이면 an 더하기 bn이라는 어떠한 새로운 수열 cn도 수렴합니다.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2가지 생각이 있는 거야. 마찬가지 덧셈도 분배가 가능하고 뺄셈도 분배가 당연히 가능하죠. 무슨 게 an 빼기 bn 항상 말했지만 수렴할 때만 되고 있는 겁니다. 수렴할 때는 덧셈, 뺄셈에 대해서 분배가 가능하다. 수렴할 때만 덧셈 뿌릴 수 있다. 뺄셈 뿌릴 수 있다. 마찬가지 곱셈도 뿌릴 수 있다 없다? 있다. an 곱하기 bn이 있다면 리미트를 곱하기에 대해서 분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네. 그러면 얘를 마저 들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bn이 2로 수렴한다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더하기 2bn 얼마라고 물어보면 이 상태로 리미트는 덧셈에서 뿌릴 수 있고 상수의 앞으로 나오니까 얘는 1로 가고 얘는 2로 가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된다라는 거지. 맞나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참고집 문제에 쓰이는 건데 수렴한다면 곱한 새로운 수열의 극한을 따로 찾지 않고 이 곱 수열도 수렴한다고 바라볼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 나누기에 관련된 건데 참거짓 문제에 대해서 나누기가 가장 어려워.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bn분의 an도 리미트를 분모 분자에 분배할 수 있는데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분모가 0으로 수렴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데 뭐가 안 되냐면 항상 수학은 단에서 문제가 나와요. 특히 합답형 참고점 문제에 대해서 베타는 0이 아닙니다. 즉 분모가 0으로 수렴하는 경우는 안 돼. 분모가 0으로 수렴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이 소리야. 분모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필요해요. 분모가 0이 되면 뿌릴 수가 없거든. 분모의 극한이 0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럼 이런 단순 계산에 대해서는 단순 계산 문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단순 계산 an 빼기 bn 분의 2an 더하기 곱하기 bn 이런 식으로 지금 사식현상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분모가 0으로 수렴 안 하자. 분모가 뭘 곱하기로 하자. 이렇게 곱하기 빼기로 할까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할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분모가 0으로 수렴 안 하기 때문에 전부 다 리미트를 뿌릴 수가 있어요. 이 상태로 곱하기든 나누기든 사칙현상이면 분모가 0이 아니라는 보장만 있으면 실제로는 이렇게 분모, 분자에 대해서 리미트가 다 뿌려지는 거지만 이렇게 실제로 뿌리는 계산을 할 필요는 있을까 없을까? 실제로 이런 건 해볼 필요가 없는 거거든. 왜냐면 나 지금 쓰고 있지만 손이 굉장히 아파요. 어차피 분모가 0이 아니면 이렇게 리미트가 뿌려지면서 계산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수렴값을 집어넣으면 된다 이거지. A는 1로 가고 B는 2로 가고 1로 가고 2로 가는구만 이라고 바로 리미트를 뿌린 결과를 써도 된다는 거지. 이거 1, 이거 2, 이거 1, 이거 2인 거잖아. 맞아요? 대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합답형인 거지. 3번의 문제가 좀 까다로워요. 근데 귀에 가갖고 한 번에 문제 풀면서 합답형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함수역학에서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더하기 1분의 2n 더하기 1이 있다. 분모 n 무한대 풀었더니 무한대로 가고 분자 무한대 풀었더니 무한대로 가잖아. 이런 꼴들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불렀죠? 맞아요? 이런 꼴들의 정석풀이는 최고차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라는 거거든. 원래 무한대분의 무한대풀이의 정석은 서술형은 최고차수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였죠. 그러면 분모 분자가 1차니까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야 돼? n분의 1 n분의 1로 분모 분자를 나눠야 되거든. 맞아? 네. 나눌 때는 조심할 때 나눴어. 나눌 때는 0이 아닌 것만 조심하면 되고 분모 분자를 n분의 1을 곱한 거지. 네. 곱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곱하면 이거 2 나오고 이거는 n 무한대 아직 안 풀었어. n분의 1 더하기 n분의 1이죠 이렇게? 맞아? 네. 그러면 뿌려버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 어디로 가요? 이 0으로 가죠? 네. 그러면 수렴하기 때문에 리미트 뿌려도 돼야 하는데 그럼 얘가 0으로 가잖아? 0으로 가죠? 맞아? 그러면 결국 남는 게 1 더하기 2밖에 안 남을 거기 때문에 2를 수렴한다는 거잖아. 맞아? 이게 정석이거든. 근데 얘는 함수역할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분모 분자가 다항식일 경우인 거거든.
분모 분자가 다양식의 경우 풀었잖아. 맞아? 그럼 분모 분자가 다양식일 경우 총 3개의 유형이 있었지. 비교한 방법은 분모 분자의 차수를 비교했던 거 기억납니까? 맞아? 이런 모양들은 분모 분자의 차수를 비교하는 거였잖아. 이런 모양들은 다항식꼴. 그럼 그 다음 얘는 보통은 다항식꼴인데 다항식꼴 등장한다면 분모 분자의 차수를 비교하는 거고 분모랑 분자를 차수를 비교했을 때 분자의 차수가 큰 경우는 무조건 어디로 간다고 했어? 다항식꼴인데 분자 차수가 커. 예를 들면 n제곱 더하기 2분의 n 더하기 100이야.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항상 차수를 비교하는 거지. 이제 더해진 숫자라든가 빼진 숫자 혹은 숫자 곱하기는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 무조건 차수가 최고로 하겠지. 차수 이길 수 없다고 했어요. 분모 1차, 분자 2차잖아. 네. 차수가 크죠? 100만 집어넣어도 200분의 만이잖아. 그죠? 어디로 간다? 무한대. 즉 분자의 차수가 크면 무조건 무한대였지. 맞아? 근데 정석 플레이는 가장 큰 차수 나누는 건데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거지. 두 번째, 분모랑 분자 차수를 비교했더니 뭐가 더 커? 차수 비교가 메인인데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말했듯이 무한대를 비교했을 때 차수가 큰 놈을 무조건 따라간다고 했었죠? 맞아? 네. 2차지? 어디 따라간다고? 분모. 분자는 의미가 없죠? 아니, 무한대분의 1이니까 이걸 하겠지? 맞아? 그래서 분모 분자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차수가 차이나는 경우 분자가 크거나 혹은 분모가 크면 분자 크면 플러스 무한대 분모 크면 0이죠? 너무 쉬운 거죠? 그렇지만 어떤 게 문제인 거냐면 같을 때가 문제인 거지. 같을 때만 뭐 해보는 거냐면 계산해보는 거잖아. 그러면 원래 정석 계산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까 했지만 2n 더하기 2n 더하기 10분의 n 더하기 2가 있다면 원래 정석은 가장 높은 차수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거니까 n 뭘로 분모 분자 나눠야 돼? n으로 분모 분자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분모 분자의 n분의 1을 구해보는 거지. 그러면 이 수수령풀이 그럼 n이 무한 들어갈 때 1 더하기 n분의 2 더하기 n분의 10인데 이거 0으로 하고 0으로 가니까 분모 분자가 0으로 분모가 0으로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밑에 뿌릴 수 있는 거고 그대로 계산되었고 2분의 1인 거지. 맞아요? 그렇지만 얘를 좀 더 빨리 계산하는 방법은 차수 똑같다면 실제로 살아남는 건 분모의 최고 차이의 개수랑 분자의 최고 차이의 개수만 이런 식으로 살아남는 거겠지?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기억이 나죠? 이게 다항식분의 다항식꼴의 계산이었습니다. 분모 분자의 차수를 비교하는 거. 그 다음은 루트꼴이랑 분수꼴이 있거든? 루트꼴은 항상 유리화하는 거였고 분수는 이쁘게 만들어서 보통 이쁘게 만든다는 건 부분분수꼴 다 지워서 남는 것만 쓰는 거였지. 그 다음 뭐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보면 루트꼴이 나오겠죠? 루트꼴 극한 루트는 근호랑 같은 말이지. 루트 근호 1번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n 빼기 루트 n 제곱 빼기 4n이 있습니다. 기본 아이들을 말할게. 빼기의 상황에서 일단 첫 번째는 항상 그렇지만
항상 차수를 비교하는 게 원칙입니다. 차수가 먼저야. 네. 이거 몇 차? 1차. 이거 몇 차? 1차. 1차야. 1차 빼기 1차기 때문에 얘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야. 무조건 차수가 큰 놈을 따라가는 거라겠어. 근데 1차 빼기 1차는 계산해봐야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는 거거든. 여기가 제곱이면 2차지. 네. 1차지. 네. 누구 따라가? 2차. 그냥 의미 없어. 그냥 이거 n제곱 따라가는 거니까 무한대거든. 근데 이렇게 차수가 똑같을 때만 계산해 보는 거야. 다른 건 계산할 필요가 아예 없는 거야. 그럴 때 그 루트 근호는 유리화한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분자에 유리하고 당연히 유리하는 건 루트꼴에 대해서 가운데 부호만 반대로 된 거를 분문제 곱하는 거지. 그럼 곱했으면 여기 대인부한 들어갈 때 분자의 유리화라고 부르죠. 이렇게 분모문제 곱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n제곱 빼기 루트 날리면 n제곱 빼기 4n이겠지. 분모는 n 더하기 루트 n제곱 빼기 4를 곱하는 거고. 네. 그러면 지워지고 분자가 4n밖에 안 남고 분모는 n 더하기 루트 n제곱 빼기 4n이지. 나누기 분수꼴 바뀌었고 분모 분자가 몇 차씩이야? 1차. 1차니까 그냥 끝난 거잖아. 서술형 풀이는 분모 분자를 가장 높은 차수 나누는 거잖아. n으로 나누면 4분의 분자 4 얘는 1 n이 n제곱으로 들어가는 게 루트니까 1 더하기 1 빼기 n분의 4인가요? 0가죠? 남는 거 쓰면 1 더하기 1분의 4니까 2겠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경우 2번 같은 경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n 빼기 2n 제곱 있잖아. 이딴 식으로 계산 안 해도 됩니다. 봐봐. 무한대 빼기 무한대지. 항상 차수 비교한다고 했어요. 이건 다항식이지만 나중에 초월함수 가도 누가 빨리 커지는 일을 비교하는 거거든. 그게 다함수일 때는 차수거든. 이거 몇 차야? 2차. 몇 차야? 1차. 의미가 없다고. 누구 따라가야 돼? 얘 따라가야 돼. 그럼 이거 어디로 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 그리고 최고차항으로 묶을 필요는 굳이 없다라는 거지. 물론 분수꼴 같은 경우는 약분 통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왜냐면 이런 건 몰라. 무한대 곱하기 0 이런 거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쁘게 정리해야 돼. 무한대 곱하기 0은 뭐야? 이 0이 무한소야. 그럼 이거 뭘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해보는 거고. 그런 경우가 아닌 건 덧셈 뺄셈의 경우는 그냥 차수 비교하는 거다라는 거지. 항상 수렴할 때죠. 수렴할 때야. 수렴할 때 1번은 어떠한 수에 대해서 AN, BN보다 항상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뭔 소리냐면 무슨 항을 비교했을 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어떤 항을 비교해봐도 항상 B가 더 큰 거거든. 그렇다면 어떠한 부등식이 주어졌을 때 양변에 리미트를 붙여도 된다라는 의미고, 양변에 리미트를 붙였을 때 부등의 방향이 똑같다라는 소리거든.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 경우니까. 맞아요? 근데 얘 주의할 점이 뭐냐면 AN, BN 함수할 때도 한 건데 등호 없지? 네. 등호 없는 상황에 대해서 양변에 리미트를 붙이게 되면, 양변에 리미트 붙이면 반드시 뭐 생긴다고 했죠? 반드시 뭐 생기냐면 등호가 생깁니다. 아이고, 반드시 왜 뒤집어졌어요 이거. 반드시 등호 생겨요. 이것도 참, 이거 참이야. 등호 없으면 양변에 리미트 박으면 리미트가 생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뭐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AN이 n분의 1이야. BN이 n분의 2야. 이거 그거 어디로 가? 이거 A1이 1분의 1이지. B1이 1분의 2지. 네. 이거 2분의 1, 2분의 2, 3분의 1, 3분의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모든 상황이 B보다 크거든. 모든 상황이 다 곱하기 2배니까 맞아? 그렇기 때문에 AN이 항상 BN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1이니까 무한대분의 0으로 가지. 이것도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맞아요? 그럼 AN이 BN보다 항상 작지만 극한은 없대. 둘 다 0이니까 어때? 똑같잖아.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변 리미트를 붙일 건데 리미트를 붙이게 되면 반드시 뭐 생긴다고? 등호가? 생긴다는 게 중요한 거야. 맞아요? 얘는 참거짓 문제에 주로 쓰일 거고 계산 2번이 좀 더 많이 쓰이는 건데 2번의 의미는 2번도 똑같이 쓸 수 있거든. 2번은 수렴할 때 AN, CN, BN이잖아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생각은 이거야. 결론만 남기자면 부등식이 나온다면 극한 파트에서 부등식이 나온다면 무조건 양쪽에 리미트 쳐서 계산할 거야. 무조건 부등식은 거의. 그럼 양변에 리미트를 붙이게 되면 무슨 상황이 발생합니까? 라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 아니야? 맞아? 이런 상황? 근데 그 와중에 AN이 알파, BN이 알파라면 당연히 얘도 어디로 가야 돼? 사이 낑겨있는 알파로 가야 되겠지? 맞아? 그러면 얘는 어디다 쓰는 거냐면 어떠한 분해식이 나온다면 우리가 물어보는 건 이 가운데에 있는 친구는 어디로 갑니까? 쓰고 싶은데 잘 모르겠는 거야. 어떠한 수열의 극한을 계산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 그래서 걔보다 작은 거, 조금 작은 거, 걔보다 좀 큰 거를 강제로 만들어서 극한을 구하는 거지. 뭐 되게? 조금 작은데 알파로 수렴하게, 조금 큰데 알파로 수렴하게. 그럼 그 가운데 낀 것도 당연히 알파로 수렴할 거니까. 이렇게 간접적으로 극한을 찾는 방법인 거야, 결국은. 이해가 돼야 안 돼? 뭐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릅니다. 그럼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 등호가 없어도 될까 안 될까? 당연히 됩니다. 등호가 없어도 양변에 리미트를 붙이게 되면 등호가 당연히 된다고. 등호가 당연히 생기고 목적도 똑같아요. 반드시 부등식이 나오면 등호가 생긴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목표는 조금 작은 게 알파로 수렴, 조금 게 알파로 수렴한다면 그 가운데 있는 낑긴 것도 알파로 수렴합니다를 사용해서 그 칸을 간접적으로 계산하고 싶다가 부등식인 거고. 뭐 예를 들어보면 문제를 하나 보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생겼다. 그럼 문제를 조금 뭐 변환해보자면 뭐 기본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AN이 정확히 모르지만 어떤 두 개의 수열 사이에 낑겨있지. 근데 AN이 극한을 찾고 싶잖아? 양변에 뭐 한다고? 리미트를 붙인다고. 리미트를 이렇게 붙인다고. 그럼 반드시 등호가 생겨야 한다고 했죠? 네. 직접적인 AN의 모양을 모르기 때문에 직접 AN을 찾지 못하지만 어떠한 분사에 낑겨있다면 리미트를 쳐서
뭘 만든 다음에 이거 1차 1차지 최고차항의 개수의 b니까 2분의 3, 2분의 6이니까 3이지. 이것도 3이지. 그럼 가운데 낑겨있는 친구도 3으로 수렴한다를 통해서 문제를 풀고 싶은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부등식이 나오면 반드시 리미트를 붙인다. 반드시 뭐 생긴다? 등호가 생긴다. 이게 일치적인 내용. 그 다음에 문제가 조금 바뀌어서 뭐 이럴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거든. 이럴 수 있단 말이야. 이거 수렴해 안 해? 너 수렴해? 아니. 너 수렴 안 하지? 수렴 안 하고 수렴 안 하잖아. 수렴 안 하면 양변 리미트 붙여봤자 소용이 없거든. 그러면 다음 부등식을 변화를 조금 해서 수렴하게 만든 다음에 쓸 수도 있어. 수렴 안 하잖아 이 상태로는. 그럼 양변을 뭘로 나눠줘야 되겠어? n으로 나누면 사라지고 n 사라지고 사라지니까 이거 3으로 수렴하고 3으로 수렴하니까 가운데 있는 an의 극한을 찾을 수 있겠지? 맞아? 부등식이 나온다면 양쪽에 리미트를 붙인 건데 리미트를 붙여서 극한이 극한을 간접적으로 계산할 건데 수렴 안 하면 수렴하게 모양을 바꾼 다음에 볼 수도 있다는 거지. 자주 나옵니다. 오늘 너무 늦게 시작해서 시간이 없는데 28페이지까지 해오세요. 다음 수까지요. 네, 다음 주 화요일까지 28페이지까지 즉 필수의 일법까지 풀어. 그 뒤에 내가 좀 풀 거거든? 쭉 풀 거야. 내가 풀고 다음 주 연습 좀 풀고 숙제를 낼 거거든? 네. 근데 지금 숙제는 안 풀고 몇 가지 풀 건데 미리 풀 수 있으면 미리 풀어와도 좋아요. 왜냐면 지금 첫 시간이라서 늦게 온 거 플러스 이것저것 애로사항이 많잖아? 다음 시간부터 질문도 할 거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 이해했어?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풀어오지만 더 풀어 좋아. 다음 시간에 다음 주 화요일날 또 나가면 숙제 굉장히 많아질 거거든. 왜냐면 내가 아직 RPM 안 냈잖아. 내가 아직 덜 풀었기 때문에 RPM 못 내는 거거든. 그럼 다음 시간에 RPM 낼 거거든. 그러면 미리 좀 공부를 해놓는 게 유리하겠지. 이쪽은 함수의 극한보다 쉬운 파트이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만 기억하고 싶다면 금방 풀거든.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